이와 관련해서 잠깐 이제 그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네. 공매도 관련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공매도. 네. 네. 어제 공매도가 처음 실시된 첫날이었죠? 네. 지금 이 좋은 성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주가 지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공매도의 영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 공매도 허용할 때 이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금융 관계자가 별 문제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시작되니까 얘네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그 제약이나 바이오주에 대한 공매도 물량을 어저께 막 쏟아냈어요. 네. 그런데 반해서는 이제 잘 지켜내기는 했지만 너무나 뚜렷이 드러나 보이는 거야. 얘네들이 노리고 있는 종목이. 그러니까 너무 보이는 거, 눈에 이제 뻔하게 보이는 거지. 근데 송작가 TV를 이미 보고 계신 분들은 오케이, 조금만 더 떨어지면 이거 내가 받아야지라고 지금 벼르고 계신 분들도 엄청 많으실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뭐 공매도 제기에 핵폭탄을 직격탄을 맞았다고 봐지는 게 제약 바이오주인데요. 그렇죠. 일단 관련 기사 먼저 한번 보고 팩트를 보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공매도 재개에 직격탄 맞은 제약 바이오주 관련주 비틀.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0.66포인트 내린 3127.20의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21.64포인트 내린 961.81의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셀트리온은 전 거래일 대비 6.2% 하락한 24만 9,500원의 거래를 마쳤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도 일제히 하락했다. HLB와 시젠도 급락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이번 공매도 부분 재개가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해왔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공매도를 부활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공매도 시장에 돌아오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게 이미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일단 뭐 결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그 송작가 TV에서도 몇몇 제약주를 비롯한 이제 그 추천주들을 내놨었어요. 바이오 네네. 관련해서. 네, 바이오 관련해서. 관련해서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령제약이 있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진원생명과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네. 뭐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보령 같은 경우는 한 12% 이상이 하루 만에 주저앉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매도 잔고량 전체가 전부 공매도로 던져진 거예요. 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12%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이 송 작가 찍어준 것 다 망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해명을 먼저 할게요. 일단 저희가 보령제약을 추천했던 시점에서는 이미 30%에서 한 번, 15%에서 한 번 차익 실현을 했고요. 그때 아직까지 차익 실현 안 하신 분들도 이미 매입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충분한 어떤 마진율 아직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한 종목이 폭락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폭락에 대해서 이미 예견을 했었고 현금화를 하시라고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폭락장이 안 이어지기만 한다 그러면 바로 조정 없이 날아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증권가 뉴스에서 나왔어요. 날아갈 거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정하지 않고 바로 상승세로 이어간다는 거지. 근데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우리가 걱정했던 제약주나 바이오주에 집중적인 공매도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빠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각 업체들마다 가지고 있는 공매도 잔량을 거의 다 소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10% 안에서 하락폭을 막았어요. 네.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지 이해가 될 건데 공매도라고 하는 거는 보증금을 내가 걸어놓고요. 그 회사의 주식을 빌려요. 그래갖고 이거를 먼저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주식을 내가 오늘 빌려가지고 내가 이거를 8,000원에 팔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차익을 얻는 방식이거든요. 문제는 이러한 공매도를 개인이 하는 거하고 기업이나 외국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차별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첫째 뭐가 문제냐면 이 공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보증금을 개인 같은 경우에는 140%를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어치 그 주식을 빌리려 그러면 14,000원을 걸어야 된단 말이야. 네.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나 기관 같은 1,500원만 걸면 돼요. 일단 보증금 자체 금액이 차이가 차별화가 많이 나네? 돼 있습니다. 왜요? 법이 그래. 누가 만든 법이에요? 증권 관련된 그 법안을 처음에 만들 때 외국인과 기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특혜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특혜 없애야겠네. 시대가 네. 바뀌었으니. 또 하나는 뭐냐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매도를 해가지고 이걸 했을 때 무조건 6개월 안에 다 갚아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이걸 계속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공매도를 던져놓고 손실을 보더라도 이걸 나중에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거의 무기한대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와, 네. 역같네. 스타듀 121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아, 깜짝이야. 네. 아무튼 그러한 공매도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얻게 되잖아요. 이건 이제 공매도를 통해서 얻은 수익도 수익이잖아. 여기에 대한 과세가 없어요. 헐. 왜? 공매도는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수익에 대한 과세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하는 게 일반적인 주식 거래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을 벌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네. 저 진짜 이거는 왜 이렇게 진짜 됐지?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안에서 제대로 된 그 법률의 개정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이미 개미가 기관이나 외국인들보다 훨씬 돈을 많이 넣고요. 사실 약자라고 따지면 정보라든지 단합력에서 떨어지는 개미가 보호를 받아야지 이게 제대로 된 증권 투자를 위한 법안이지 외국인들과 기관한테 특혜를 주는 이따위 법안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주로 이제 증권사들이잖아요. 증권사나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증권사를 통해서 하니까. 근데 이런 증권사들이 가짜 정보를 흘리거나 또는 공갈 매도라 그래갖고 지들이 막 물량을 팔지도 않을 거면서 막 올려놨다 줄였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짓거리들을 하는 걸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끔가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안 걸고 저기를 올리는 저기 그 경우가 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실보증금을 안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여신 같은 형태로 돌려가지고 빚으로 빚을 주는 거야. 신용으로 빚을 준 걸로 그 빚을 가지고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주식을 빌려내는 더블 신용으로 해갖고 이게 이제 거의 무차입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다 그래요. 저도 정확하게 확인 못했는데 뭐 이러한 방식대로 있는 공매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부활을 시켜준 것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공매도 부활이 순기능이 있느냐 주식시장 안에서 기관들 외국인들 돈 벌어주는 특혜성 혜택 말고 순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엄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이제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나마 다행인 건 이게 이제 각 기업들마다 보면 주식을 빌려줄 수 있는 공매도용으로 빌려줄 수 있는 그 자산 한계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주로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이것들을 거의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공매도를 더 칠 수 있는 물량이 없어요. 이미 던질 수 있는 거 다 던진 거야. 던졌어요? 그걸 또 다 그 10% 안쪽에서 개미들이 받아냈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이제 이게 버티게 되게 되면 쟤네들이 이제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안에서 개미들의 보호를 하고 이러한 공매도로 인해 갖고 전체적인 주가 지수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에 관련한 전담 법안들이 전부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번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금융감독위원회나 뭐 이런 쪽에서 증권이나 재경부에서 다 뭐 이유가 있어서 거의 1년 반 만에 공매도를 허용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까놓고 보니까 이거는
개미들만 잡는 거고 그러네. 이 좋은 수출 호조를 이루고 있는 상황 안에서도 제약주나 바이오주들이 지금 한참 성장해야 될 이 시기인데 상대적으로 앞으로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이 주식인데 이걸 노리고 기관들의 공작질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뭐랄까요?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네요. 아무튼 뭐 어찌 됐거나 이 상황에서 개미가 이겨내가지고 한번 뜨거운 맛을 보여주게 되면 함부로 공매도 쳐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 이런 짓거리 못할 거고요. 주로 이제 바이오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흔드는 거는 사실상 더 큰 반등과 더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셀트리온이나 시젠 같은 대한민국의 어떤 그 치료제 시장이라든지 진단키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따위 악의적인 공매도는 국가 차원에서든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차원에서든 좀 감시 감독을 하고 그 배우에 대해서 좀 조사를 실명을 좀 까갖고 어떤 놈이 이 짓거리를 시키고 있는지 어떤 놈이 기관들을 동원해서 돈을 집어넣고 이 주식들을 흔들고 있는지 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하여튼 뭐 아무튼 이 상황에 주식이 막 오른다고 해도 시원치가 않은데 그러니까 5월 떨어지고 첫째 있으니까 날에 참. 최고 실적을 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식들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다 요 못돼 처먹은 공매도 집단들의 조작질이다라고 하는 송 작가의 개인적인 분노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앞으로 더 떨어질 건 절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작전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팔아야 돼 말아야 돼라는 불안감은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거. 요 시기만 조금만 견뎌내시면 된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불안감 가지시지 말고 롱텀으로 보세요. 예, 6개월 장기로. 안에 장기로. 전부 다 2분기 넘어가면 다 회복될 거니까요. 네.